예, 반갑습니다. 최병국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최병국 박사님 불러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일단 반갑고, 오늘 주제는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돈이요? 사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도, 그러니까 일하는 목적 자체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면은 일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일을 하는 목적 자체도 돈을 버는 건데, 최병국 박사는 이제 이전에는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지금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가란 말이지. 돈은 어찌 보면은 본인의 생명과도 같단 말이야. 사업가인 최병국 박사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갑자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사업가들이 답하는 거는 뭐 그냥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또는 되는 건 같아요. 없다가도 뭐 사실 제가 또 돈이 많았으면 사실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사업을 대부분 이제 마음을 먹고 하고,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다 이제 어떤 절실함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유가 기존에 어떤 돈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이런 고통들이라든지 어떤 가족이나 부모, 뭐 대부분 아버지의 어떤 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그런 거를 겪었던 분들이 대부분 또 자기가 또 자수성가 해보려고 일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뭐 돈이 또 돌고 돈다는 얘기가, 또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 키운 자식들은 또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자식들을 또 오냐오냐 키우고 잘 이제 좀 쉽게 키우다 보면 그 자식들은 최대한 뭐 편하게 자라고, 이제 누릴 거 다 누리고 자라면 또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또 뭐 탕진을 한다거나, 뭐 한두 세대 더 지나가서 탕진이 된다거나, 그렇게 돈이 계속 이제 사이클을 이제 누군가 한번 읽어놨다가 또 다시 한번 쭉 잃어버리고, 또 어떤 세대에서는 또 한번 올라가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왜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은 네,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굳이 막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비교 심리인 것 같아요. 돈이 주위 사람이 뭐 연봉을 뭐 1억 벌고 2억 벌고 그러고 나는 그거보다 덜 버는데, 근데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가한테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돈 돌아오는데, 그 고객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제공을 하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 가치를 만들고 이제 생산하기 위한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다른 사람 1억, 2억 버는데 내가 못 번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따지고 보면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 충분히 지금 먹고 살 정도는 벌고 크게 모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여기서 뭐 2, 300, 500, 600, 1000 더 벌어가지고 차가 바뀌고 뭐 그런 옷이 바뀌고 신발이 바뀌고 그 정도지, 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이 연봉을 막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쓰고 호화롭게 살진 않잖아요. 또 그 사람들도 또 막 그 더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또 뭐 서울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뭐 더 자기도 사야겠다면서 막 사가지고 이자를 막 4, 500씩 내고 살고, 이런 거 보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 지금 1억을 벌든 1억 5천을 벌든 2억을 벌든 결국 다채밖에 도는 삶인데, 그것보다는 네, 저는 네, 가치를 빨리 주고 그거를 연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를 많이 주면 그거를 돈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버는 게 아니고, 가치를 얼마나 많이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무궁무진한 거죠.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제가 가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 우리 몸은 이제 점점 늙어가고 55, 60 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연봉으로 1억, 2억 번다고 해서 60까지 벌어도, 물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서울에 뭐 집이 뭐 평당 막 이제 2억, 3억 이럴 건데, 그거는 결국 그거 못 사는 돈이에요. 연봉으로 벌어서는 못 사고, 결국 다 이미 가진 사람들이나 사업을 해서 이제 가치를 뻥튀기 시켜가지고 한 번에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이지, 그거를 이제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건 평생 그거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에 있어서 돈은, 네, 저는 실제로 최소한의 생활비, 그 이상은 충분히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가치를 최대한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큰, 네,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황했나요? 네. 굉장히 장황했고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매체를 접하는데 부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공통점은 뭐냐면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하는데 사업가인 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최대한, 네. 뭐 최대한 뭐 돈에 집착한다기보다는 사업가로서는 제품에 최선을 다하고 고객한테 충성한다는 마인드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네, 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을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퇴직한 사람들 한 60대들 보면은 보통은 요식업에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은 1년에 한 반은 망하는 것 같고 3년 이후에 살아남는 거는 거의 한 10에서 20%밖에 안 될 정도로 맞아요. 네. 요식업은 특히 카페나 그런 진입 장벽이 낮은 것들, 특별한 기술 크게 요하지 않는 것들은 그 정도의 폐업률이 굉장히 큰데 그분들 보면은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본인의 삶을 모두 다 집어넣었는데 실패하게 됐으면은 이제 사실 목숨과도 다름없는 돈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대기업을 이제 최대한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니셔야 되고 절대 나오신 이후에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있으면 거기 시스템에서 극히 일부만을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대기업을 나왔을 때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대기업에 있을 때는 자기가 무슨 직급이 있고 내가 대기업 차장 부장인데 이런 어깨에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눈뽕이 들어가 있고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없어지고 그 명함이 없어지고 밖에 나와서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온실석 하초에 이제 있었다가 지금 밖에 나와서 자기 옛날에 어디 부장이었는데 그런 어깨뽕으로 해가지고 밖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약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채로 내가 이것까지 이런 일까지 부장까지 해가지고 고객에게 무슨 몇십억을 파는 경험도 있다. 이런 이제 약간 자기만의 자부심,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이제 요식업을 갑자기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폐업률이 90% 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요즘 드라마 김부장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드라마 안 봅니다. 저도 못 봤지만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고 하고 요지는 그거죠. 대기업 명함 타이틀을 살아도 결국에는 똑같은 삶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사업가한테 돈은 사실 생명과도 같고 없어지면은 삶이 사실상 무너지는 그런 정도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업가한테 돈을 번다는 거는 판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판매라고 한다면은 공학에 있어서는 기술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술 제품은 사업가로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기술쟁이로서 예를 들어 석박사하고 학위 하신 어떤 기술을 가진 분들, R&D를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팔려면 최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교수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국가과제를 통한 어떤 자기 기술을 팔아서 어떤 지원임금을 받는 기술을 이제 계속 고도화시키고 제품화를 하는 방향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고요. 근데 그 기술을 한 사람들이 또 다 실제로 그 제품을 팔러 다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정말 그것까지 다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창업하신 사업가들, 기술 사업가들이 창업을 막상 했으면 정말 엔지니어로서 훌륭하지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긴단 말이죠. 결국엔 누가 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 사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판매하겠다라는 루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가 있을까요? 그거는 분야마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창업을, 스타트업을 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거를 할 수도 있고 없는 거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다 없는 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기술을 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항상 누군가는 하기는 했던데 그 시장 규모를 좀 일단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봐가지고 그 경쟁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경쟁사는 어떻게 팔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 벤치마킹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잘 모르는 질문인데. 근데 제가 듣기 원했던 답은 결국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름아름 건너서 소개를 받고 해서 결국에는 판매 루트를 찾고 뭐 예를 들면 거래소 사장님이죠. 사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 제품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좀 사줄 수 없냐 해서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뭐 1년 뒤에 뭐 100대 공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죠. 네. 우리와 같은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몇 대를 납품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뚫고 사업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가로서 돈을 번다는 거는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적 네트워크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성사해내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좀 더 중요한 커멘트가 있다면? 저는 이제 학위를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를까지 인적 네트워크까지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R&D 사업이나 이런 지원금까지 받는 거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시장의 소리를 듣고 어떤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가져오고 고객 네트워크를 이제 뚫어가지고 그거를 매출을 발생시키고 는 것은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까지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쪽은 최대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괜찮은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을 영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기술쟁이라고 하죠. 공학자들은 기술에만 매진하다 보면은 그런 대외적인 것들 놓치기 십상인데 그런 대외적인 네트워킹을 잘하는 분도 영입을 해서 영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중요성은 공감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그거 없으면 이 제품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술일 뿐이고 돈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최병국 박사님은 그래도 나름 재테크에서 나름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아주 큰 돈 아니지만. 그런데 직장인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들 이제 월급을 받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돈을 흔히 말해서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다 잘 알아서 찾아서 하고 계시지 않나? 뭐 다 대부분 재테크라고 하면 부동산, 주식 아니면 요즘은 뭐 코인까지 들어가던데 그런 걸로 열심히 저점일 때 잡아서 비쌀 때 팔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네, 요즘은 퇴사해가지고 좀 굳이 위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대부분 그리고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 위를 하고 있다. 해외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지금 해외 주식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특히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국내 주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 최병국 박사님의 그 꾸기 TV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ETF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해가지고 많이 벌었다. 근데 지금 고평가돼서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된다? 네, 지금 저는 다 매도해서 지금 만약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제 말을 듣고 아주 즐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물론 이 말은 뭐 들어도 저 사람 또 뭐야 또 이렇게 하고 미국은 킹왕짱인데 하고 안 팔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그래도 저는 미국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코스피가 전망이 있다, 저평가돼 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흔히 말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묻지 말고 S&P 500에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옛말이다. 근데 그거는 근데 언제나 진리인 게 뭐 S&P 500은 지금 지금 안 산다는 거지 다시 들어갈 용의는 언제든지 있고요. 근데 지금은 비싸서 안 산다는 거고 한번 빠개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게 빠개지면 그때 들어가지. 미국은 저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언젠가는 또 다시 빠개졌다가 또 다시 언젠가는 또 올라올 거고 무조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S&P 500을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떨어져서 다시 올라와서 또 더 미래에선 벌겠지만 네, 그 타이밍을 또 좀 잘 잡으면 네,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아니다. 아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요. 진짜 버블론이 좀 껴있다. 너무 비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최명국 박사님은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근데 본인은 돈이 많이 벌면은 뭘 제일 하고 싶고, 이거 가지고 어떤 걸 제일 의미 있게 쓰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좀 이국적인 마인드가 좀 많았었는데, 돈을 많이 벌면 제가 뭔가 자선 사업이나 이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수백억이나 천억대 이상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진짜 실제로 이제 사업이란 걸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현실에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게 타협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 어떤 꿈도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막 수백 수천억, 뭐 지금은 뭐 아직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당장 내년 매출 잘 해보자,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잘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좀 일단 좀 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기고, 뭐, 가족 좀 잘 챙기고. 즐긴다는 게 뭐 페라리를 산다는 건가요? 아니요, 좀 이제 일을 쉬엄쉬엄 한다, 이 정도 얘기였죠. 페라리, 저는 그런 사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그랜저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사치품이지 않나. 저는 모닝 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이 구독자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층이 많아요. 20, 30대가 많은데, 아마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 간 최병국 사업가는 사회초년생은 아니란 말이야. 이제 거의 40을 좀 바라보고 있고 한데,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학원생, 는 돈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분들한테 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병국 대표도 그 과거를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그분들한테 돈에 관련돼서 한마디 한다면? 최대한 투자를 빨리 시작해보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주시게 어떤 투자를 하고, S&P를 사도 되고,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떤 그거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이 기업이 왜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빠르게 사면, 자기 돈이 들어가면 공부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공부를 빠르게 시작할수록 더 재테크라는 것에 눈도 뜨고 경제 공부도 계속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좀 늦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대학원 한 중말부터 그거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경험을 빨리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하도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이 잘 돼 있어서 이미 뭐 대학교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결론은 재테크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소액이라도.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병국 박사를 모시고 돈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